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결석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 영상을 한번 올려보게 됐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인권 침해에 이어서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노동권 침해 구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볼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게 인권 자체를 어떻게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어떻게 받는지인데요. 이번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즉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걸 어떤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고, 구제받는 경우에는 기관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의 권리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근로자의 권리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근로자의 권리를 그럼 왜 보호해줘야 하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이유는 일단 근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근로자들은 이 고용하는 사람, 즉 우리가 사장님, 고용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즉 이런 근로자들은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로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적어서 보장해주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 임금은요,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을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해라고 국가에서 정한 걸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최저임금이라고 하죠. 최저임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2022년 기준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꽤 높은 수치죠.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보다 낮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9,160원이라는 이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권리는 우리가 근로를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일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걸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이런 초과 근무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52시간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8시간, 52시간이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건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할 때의 이런 근무 시간이라든가 또는 근무를 할 때 이런 장소, 근무하는 장소에서의 인원, 근로자의 수, 인권이 아니라 인원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근로조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근로조건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에 정하고 있냐면 법률에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에다가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근로자가 만약에 자신의 그런 일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장님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근로3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로3권은 세 가지니까 세 가지로 나뉘겠죠. 첫 번째, 근로3권이라고 하면 일단 노동자들이 이러한 사용자와 협상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각종 행위를 하기 위해 먼저 단체를 만듭니다. 이러한 단체를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해요. 노동조합. 근데 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단결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체를 만들었어. 단결권으로 단체를 만들었으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로 이제 행동을 하기 전에 말로써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권리를 단체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단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 바로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권리는 뭐냐? 이러한 단체 교섭권을 했는데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사장님이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시위, 파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요, 단체 행동권, 이러한 행동을 할 권리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나 파업 같은 것은 너무 폭력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이렇게 시위, 파업 등의 파업과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근로3권까지 해서 우리가 근로자의 권리는 총 세 가지가 보장이 돼요. 최저임금,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 근로3권. 근데 이렇게 근로자의 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를 모두가 잘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임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제때제때 안 주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장님들이 임금을 밀리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임금이 밀렸어 라고 해서요. 임금체불이라고 해요. 임금체불. 그래서 이 체불이라는 건 밀렸다라는 거예요. 임금을 제때제때 그달그달 줘야 되는데 안 줘. 6개월씩 막 밀리고 하면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에 있어서 노동자가 이런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할 때에 해고를 당할 때 적어도 며칠 전에는 해고를 해야 돼. 또는 어떠한 형태로 해고를 해야 돼. 이런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 예고를 할 때 해고를 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는 건 보통 30일 전에 하라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30일 전이라는 기간도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한다. 이걸 부당해고라고 하죠. 그래서 부당해고는 30일 전 등등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를 하는 걸 부당해고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근로 3권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방금 이야기한 근로자들이 만든 단체 이름 바로 노동조합인데 그럼 이 노동조합을 사용자 즉 사장님 입장에서는 반가워할까요? 네,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죠. 왜냐? 이렇게 임금을 뭐 올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일하는 환경을 더 개선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집단인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집단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려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장님이 하는 이런 노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근로 3권을 방해하는 각종 이런 권리들, 근로 3권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요. 부당노동행위. 노동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근로 3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금체불, 그리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침해 형태 외에도 각종 직장에서 일어나는 뭐 폭언, 폭력, 혹은 뭐 성희롱 이런 것도 다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겠죠. 미안합니다. 기침이 나오네. 자, 그러고 근데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것인가? 구제 방법을 보겠습니다. 구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구제 방법에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용노동부라고 부르는 곳에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라는 곳은요. 우리가 어떤 임금, 체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고소해서 고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용노동부는 행정부 안에 속해 있는 행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소속이고 여기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진정서를 제출을 해요. 진정서라는 걸 써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사업장에서 이런 지금 노동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라고 사유를 적어서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종이를 제출을 고용노동부에 하면 우리가 노동청에 신고하겠어 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확인하고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위원회를 볼게요. 노동위원회라는 게 어떤 거냐면 노동위원회는 이 고용노동부하고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거는 이제 고소해서 고발하는 그런 형사적인 측면의 느낌이라면 이 두 번째 기관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은요. 여러분이 당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또는 이런 사용자와 고용주 간의 그런 사용자와 그런 고용당한 근로자 간의 집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와 그런
근로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악화된 경우, 이러한 악화된 관계를 말려서 싸움을 말려주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싸움을 말린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하고 조정 신청까지 거쳤는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를 다 거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때는 뭘 할 수 있냐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뭐 하냐?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도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이런 노동권을 침해당했을 때 일반적인 구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근로자의 권리 침해, 구제 방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2쪽을 한번 펴고 같이 보겠습니다. 22쪽인데요. 자, 본문을 먼저 바로 볼게요. 근로자의 권리가 어떤 게 있는가 아까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었죠.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근로자로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한다.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자아를 실현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근로자는 뭐? 사용자 비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약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밑줄. 약자의 위치, 우리가 약한 위치예요. 약자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에 뭘 보장하고 있대요? 근로의 권리, 네모치겠습니다. 근로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어. 어디서? 헌법에서. 그런데 이런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가 각종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밑줄 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것 두 가지. 근로자의 고용 증진. 우리가 이런 실업률을 낮춰주고 고용률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 적정임금을 보장. 우리 방금 이야기한 최저한 받아야 되는 임금, 최저임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소한 받아야 되는 임금을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헌법에 적혀놨다라는 거예요. 적어놨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물결무늬 밑줄 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 파트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 바로 인간다운 생활이란 말이었죠. 할 수 있도록 뭘 시행하고 있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밑줄 동그라미 1번 권리 1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적어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 9,160원처럼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뭘 정하고 있어? 두 번째 볼게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네모쳐 볼게요. 자, 근로조건의 기준은 뭘로 정해? 법에다가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정해놓고 있고요. 또한 근로자가 서로 단결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 세 가지 뭐였죠? 근로 3권 네모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근로 3권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 3권 뭐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자, 근로 3권 여기 밑에 사진 한번 볼까요? 근로 3권 첫 번째는요. 단결권입니다. 1번 단결권. 단결권은 뭐 하는 권리냐? 근로자가 사용자 측과 근로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뭘 협의해? 근로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밑줄 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 밑줄.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단체 교섭권입니다. 이제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협상을 해야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할 수 있다. 밑줄.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 밑줄 치겠습니다. 단체 교섭권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체 행동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단체 행동권은 뭐냐?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의에 실패할 건 밑줄. 협의에 실패했어. 아까 우리 교섭권에서 협의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협의를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협의에 실패할 경우 뭐 할 수 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체 행동. 여기 사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시위, 파업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뭐? 단체 행동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권리가 뭐냐면 근로자의 권리, 근로 3권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24쪽 보겠습니다. 24쪽에서 자, 노동권 침해 사례부터 볼게요. 노동권 침해 사례엔 뭐가 있을까? 헌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 현장에서 여전히 뭐?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동권, 근로자의 권리를 봤었는데 이게 침해되는 경우 뭐 어떤 게 있느냐? 괄호로 묶어볼게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밀리는 거 뭐라 했지?
첫 번째, 임금체불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써볼게요. 임금체불. 임금을 못 받아. 그 외에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거. 아예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는 거. 우리가 하루에 8시간 넘게 12시간, 14시간씩 일할 수 없어요. 강요받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뭐 하는 것? 해고를 당하는 것 등에서 가로붙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거. 우리가 이거 부당한 해고다라고 해서 뭐라 했었죠? 그렇죠. 부당해고라고 했습니다. 옆에 적어볼게요. 부당해고라고 두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등이 대표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이다.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당하는 경우, 이것도 괄호를 묶어볼게요.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것도 노동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본 거 중에 빠진 거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근로3권, 즉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상하는 이러한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 파업하는 거 이런 걸 묶어서 근로3권이라고 했죠. 이 근로3권을 저해하는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당노동행위까지 해서 추가를 해서 적어볼게요.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근로3권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노동권을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 본문에 나온 것 어떤 거 있냐면 3가지. 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거,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번, 그리고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거 3번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뭘 제출? 진정서를 제출한다. 밑줄 치겠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진정서라는 걸 여기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원 신청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여기서 확인을 하고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노동위원회.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 이때 뭐 할 수 있냐면 구제 신청 밑줄 치겠습니다.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도와주세요. 이게 구제죠. 그 다음 집단적 권리 분쟁이 발생한 밑줄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두 번째는 조정 신청입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와 이런 노동자 간의 사이를 조정, 중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관계를 다 거쳤는데도 되지 않아. 그러면 세 번째,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랑 노동위원회에서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뭐? 법원에 가서 뭘 한다? 진정 혹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진정도 안 됐고 조정도 안 됐어. 그럼 해당 기업을 상대로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것, 법원까지 해서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노동권 권리와 그 노동권 침해 그리고 구제 방법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그 다음 내용은 2단원 국회 그리고 국가기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